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해외 투자 수익률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 수익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서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지고 수익률이 어떤지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그 금융부분 운용 수익률은 14% 정도. 어떻게 보면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죠. 또 국민연금이 그 벤치마크하는 수익률이 14%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 주식은 22.1% 정도 수익률이 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내 그 코스피 지수가 비실비실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외 주식이 24%가 과연 성공했느냐라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실패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채권은 어느 나라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신용 등급을 국채와 같은 초우량 채권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도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으니까 그 회사채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고, 또 국채라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거든요. 또 지난해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었죠. 10월까지.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장기채는 안 했을 거고 아마 단기채 중심으로 했지 않나? MMF라든지 이런 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니에요. 대체 투자는 금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환율 감안하면 대체 투자도 성공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일본의 그 주가 지수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2년 말 대비입니다. 미국 주식은 S&P 500이 24% 올랐지만은 S&P 500 중에서도 주요 종목 나스닥 100 정음하더라도 5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고른다고 예를 설 필요 없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면 비슷하고, 그 다음에 S&P 500에 투자하면 지수에 투자하면 비슷하고,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훨씬 낫죠. 나스닥 전체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국민연금이라면 우량 주식에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성공한 거로 보기는 힘들다. 일본만 하더라도 1년 동안 29%나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고 거기서 종목까지 골랐다면 수익률이 좀 실망스럽죠. 지수를 가지고 했다면, 포유환율연구소가 한다고 하면 지수를 가지고 조금 매매를 하는, 지난해 보면 제가 몇 번 한 두세 차례 두세 번 그 매도 의견 낸 게 있거든요. 또 매수도 의견을 내고 2023년 10월경에 제가 좀 팔자고 해서 한 번만 매도를 하고 다시 투자를 했더라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올랐겠죠. 그래서 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많을 거예요. 종목별로. 근데 인건비도 안 나온 거 아니냐?
종목 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고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지난해 10월에 한 번만 매도를 하고 다시 샀더라도 70% 정도는 오지 않았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 전략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종목은 지난해처럼 그래도 많이 오를 때는 매도가 쉬워요. 그런데 종목별로 막 얼마 오르지도 않고 희비가 깔릴 때는 수익 실현하기 힘들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워런 버핏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종목만 택하라고 하면 S&P 500이다. 근데 지난해에는 한 종목만 택하라고 하면 나스닥 100이다. 그것도 한 번 정도 위험 관리를 했다면 연간 70% 정도 나왔을 거다. 환율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70% 이상이 나오죠. 지수를 사는 데는 사실상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돈도 껌값이거든요. 지수를 사는 데는. 종목을 사는 데는 부담스럽지만 지수를 사는 데는 국민연금돈도 껌값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용의 수익률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나? 또 24년 원래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상반기에 대부분 수익 실현 해버려 가지고.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라고 지금 설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는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었으니까 2023년에는, 그러니까 국채는 아주 2년 미만 단기채, 1년 미만 단기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수익률이 오히려 높았을 거다. 어려운 회사채를 고르기보다. 어렵잖아요. 회사채는 부도날 확률도 많고 수익률이 높으면요. 차라리 단기채에 투자를 했다면 환율 감안하면 충분히 7, 8% 나왔을 거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며칠 전에 어느 공무원이 전화를 한 분이 대표적인데, 2023년 그 10월경에 인버스를 갔어요. 거꾸로. 제가 인버스는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세 하락기 정도 돼야. 지난해 어떻게 보면 지난해가 아니네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인버스 해볼 만해요. 지수가 24% 깨지니까 그 종목이나 또 인버스 상품별로 보면 ETF 충분히 30%도 넘게 빠지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해볼만 하지만은 공무원처럼, 어떤 공무원처럼 지난해 10월에 거꾸로 가갖고 돈을 엄청 까먹고 뒤늦게 제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 원본 다 날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고 해갖고 수정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본전 다 됐다고요. 인버스 한 두세 배 했을 거예요. 10월에. 그럴 때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인버스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보유하고 있는 지수 관련 ETF나 이런 보유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지, 인버스는 안 맞다. 그래서 아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래도 양호한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인버스는 안 했을 테니까. 근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익률도 안 나오거든요. 국민연금과 같은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그래서 개인들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국민연금보다도 주가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국민연금과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